이번 주에 주식으로 돈 버신 분 계세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삼성전자 물려있고, 하이닉스 물려있고, 방산주 추격해서 물려있고, 정유주 추격해서 물려있고, 이번 주 개미들 계좌가 전부 빨간불이에요. 근데 같은 주에 이틀 만에 40%를 찍은 종목이 있었습니다. 방산주가 아니에요. 정유주가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보던 곳이었어요. 반대로 뉴스 보고 달려간 사람들은요. 한국석유 오늘 17% 급락, 흥구석유 15% 급락, 직원 27명짜리 주유소 회사에 상한가 추격 매수한 사람이 일주일 만에 20%를 잃었어요. 1차 파도는 끝났습니다. 진짜 기회는 아직 시장이 모르는 2차 파도에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종목들을 전부 공개합니다. 월요일 장 열리기 전 이번 주말이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역대 최대 폭락, 역대 최대 반등, 그리고 1차 수혜주의 폭락. 세 가지가 한 주에 전부 나왔습니다. 시장이 미친 게 아니에요. 돈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 세 가지를 분석합니다. 첫째, 1차 파도가 끝났다는 오늘자 증거. 둘째, 아직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2차 수혜 업종과 종목 이름. 셋째, 전쟁이 끝나는 순간 급반등하는 역발상 업종. 영상 끝까지 보시면 월요일 장 전에 관심 목록에 넣어둬야 할 종목을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뭐 하는 회사고 왜 오르는 구조인지까지요. 지금 이 영상을 토요일에 보고 계시면 타이밍이 아주 좋습니다. 월요일 장이 열리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주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뭐가 벌어졌는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왜 지금 방산주, 정유주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숫자로 보여요. 3월 3일 월요일 전쟁 첫 장이 열렸어요. 코스피 7% 폭락, 역대 최대 낙폭. 근데 같은 날 흥구석유 상한가 30%, 한국석유 상한가, 중앙에너비스 상한가, 극동유화 16% 급등, S-오일 28% 급등. 뉴스마다 전쟁 수혜주 총정리가 쏟아졌어요. 3월 4일 화요일 코스피가 또 12% 폭락했어요. 이틀 합쳐서 19%, 9.11 테러 때보다 더 큰 낙폭, 서킷 브레이커 발동. 근데 흥구석유는 이날도 상한가, 한국석유도 상한가, 이틀 연속 상한가예요. 여기서 나도 사야 하나 하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3월 5일 수요일 반전이 시작됐어요. 코스피가 10% 반등했습니다. 역대 최대 상승폭, 삼성전자가 11% 올랐어요. 근데 같은 날 극동유화가 18% 폭락했어요. 중앙에너비스도 6% 빠졌고요. 이틀 연속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월 6일 금요일 한국석유 17% 급락, 흥구석유 15% 급락. 월요일에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금요일에 두 자릿수 폭락을 맞았습니다. 이게 1차 파도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뉴스 터지면 폭등, 3일 지나면 차익 실현 폭탄.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흥구석유의 PER이 1900배를 넘었어요. 직원 27명짜리 주유소 회사가 상한가를 찍은 거예요. 실적과 완전히 괴리된 테마 급등이었습니다. 이런 종목에 추격 매수를 했으면 이번 주에 20% 넘게 손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봐야 할 게 있어요. 코스피가 반등한 5일에도 1차 파도 종목들은 빠졌잖아요. 돈이 방산, 정유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다들 방산, 정유, 해운만 보고 있어요. 근데 기름값만 오른 게 아니에요. 천연가스 가격이 하루 만에 46% 폭등했고 유럽 천연가스 선물은 50% 넘게 올랐어요. 왜냐면 이란이 카타르의 LNG 생산 시설을 폭격해서 가동이 멈춰버렸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천연가스는 비료의 핵심 원료예요. 비료를 만들려면 천연가스에서 암모니아를 뽑아내야 해요. 요소 비료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산 비료의 원료인 인광석, 칼리 비료의 원료인 염화가리는 한국의 자원이 아예 없어서 전량 수입이에요. 근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잖아요. 중동에서 나오는 비료 원료가 한국까지 올 수가 없어요.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니까 비료 원가도 직격탄을 맞고 있고요. 여기서 타이밍을 봐야 해요. 지금이 3월이에요. 비료업계 성수기가 3월에서 8월이에요. 봄 농번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밑거름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거든요. 비료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에 원료 가격이 폭등하고 물류가 막힌 거예요. 2021년 요소수대란 기억하시죠?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았을 때 화물차가 멈추고 물류대란이 왔어요. 그때 비료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아니라 중동 루트가 막혔고 천연가스 가격이 50% 넘게 올랐으니 충격의 크기가 다릅니다. 근데 아직 시장에서 비료주가 전쟁 수혜라는 프레임이 안 퍼져 있어요. 뉴스에서 전쟁 수혜주라고 하면 방산, 정유, 해운만 나오잖아요. 비료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 거의 없어요. 시장이 인식하기 전에 구조를 먼저 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료주도 있어요. 한일 사료라는 종목이 이번 주에 코스피가 18% 폭락하는 동안 이틀 연속 18%, 21% 올랐어요. 하루 거래 대금이 1,690억 원, 시가총액이 1,700억 원짜리 종목인데 하루 거래 대금이 시총과 맞먹었습니다. 사료의 원료가 수입 곡물이거든요. 해상우님이 80% 넘게 올랐고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잖아요. 사료 원가가 올라가면 판매가도 올라가는 구조예요. 이 업종들이 언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느냐?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비료 원가 상승이 확인되면서 비료주가 반응하기 시작해요. 호르무즈 봉쇄가 한 달 이상 가면 곡물 수입 차질이 본격화되면서 사료주와 식량 관련주까지 움직여요. 뉴스에서 비료 수급 차질, 곡물 가격 급등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때 알고 있으면 완전히 다른 게임이 돼요. 여기서 시각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전쟁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란이 CIA를 통해 간접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사우디와 UAE가 미국 편에 서면서 이란이 사면 초과에 몰렸거든요. 트럼프는 4-5주 안에 끝내겠다고 했고요. 전쟁이 끝나면 뭐가 벌어지냐? 호르무즈가 다시 열려요. 유가가 꺾여요. 그러면 지금 올라간 정유주, 해운주가 내려오고 반대로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종목들이 급반등합니다. 항공주예요. 유가가 오르면 항공사는 연료비 때문에 직격탄을 맞잖아요. 대한항공이 두바이편 운항을 중단했고 항공편 3,400편 이상이 취소됐어요.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못 가는 거지 안 가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이 억눌린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요. 코로나 때를 떠올려 보세요. 2020년 3월에 항공주가 폭락했어요. 근데 백신 소식이 나오면서 바닥에서 2배, 3배 올랐습니다. 위기가 끝나는 순간 가장 크게 맞았던 업종이 가장 크게 반등해요. 그래서 전략이 두 가지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은 2차 수혜 업종인 비료, 사료 쪽을 봅니다. 전쟁 종결 시그널이 나오면 역발상으로 항공, 여행, 소비재의 바닥을 노리는 거예요. 전쟁 종결 시그널은 세 가지를 보세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환율 1,430원대 이하 안정, 이란 협상 테이블 복귀. 이 중 하나라도 나오면 시장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매수 추천이 아니라 구조 분석이에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반드시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 2차 수혜, 비료주, 남해화학, 국내 비료 1위 업체, 거북선표 비료로 유명하죠. 복합비료, 요소비료, 맞춤형 비료를 생산합니다. 수출 비중이 높아서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수출 마진이 오히려 확대되는 구조예요. 비료 업종에서 가격 결정력이 가장 강한 회사입니다. KG케미칼, 농약과 비료를 모두 생산해요. 농사에 필요한 걸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는 구조라서 성수기의 매출 집중도가 높습니다. 조비, 화학비료 전문 제조사, 모회사 경농이 작물보호제를 만들고 자회사 조비가 비료를 만들어요. 비료와 농약을 묶어서 공급하는 시너지가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의 공통점,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때 판매가를 같이 올릴 수 있고 지금 성수기 3월에 진입하면서 수급이 타이트해지는 구간이에요. 천연가스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한 비료 원가 상승은 지속되고 성수기 수요와 맞물리면서 실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장이 전쟁 수혜 이퀄 비료라는 프레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두 번째 그룹, 2차 수혜, 사료, 식량주. 한일사료, 이번 주 대장주 움직임을 보였어요. 양계사료, 양돈사료, 추구사료를 만드는 업체인데 코스피 폭락하는 동안 이틀 연속 18%, 21% 올랐습니다. 사료 원료인 수입 곡물 가격이 해상운임 폭등과 환율 상승으로 올라가면 사료 판매가도 올라가는 구조예요. 다만 이미 이틀 급등한 뒤라서 추격보다는 조정이 왔을 때 분할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팜스토리, 곡물 유통과 사료 원료를 다루는 업체, 곡물 관련주 테마에서 항상 이름이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미래생명자원, 사료용 곡물 수입과 유통, 해상운임과 환율이 오르면 수입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출 단가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 그룹의 핵심은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곡물 수급 차질이 본격화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룹, 역발상, 전쟁 종결 시 반등 업종. 이건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관심 목록에 넣어두는 거예요. 항공주,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유가가 꺾이고 중동 하늘길이 열리면 억눌린 여행 수요가 폭발해요. 여행주, 하나투어, 모두투어,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노선도 영향받고 있어서 정상화되면 반등폭이 커요. 소비재, 물류비 하락으로 원가 부담이 줄어드는 음식료, 유통업종이에요. 이 그룹의 진입 타이밍은 전쟁 종결 시그널이 나올 때 그 전에 들어가면 바닥을 기는 구간을 견뎌야 하니까요. 시그널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꼭 당부드립니다. 중소형 테마주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한국석유가 상한가 찍고 오늘 17% 빠졌어요. 흥구석유도 상한가 찍고 15% 빠졌고요. 이미 급등한 종목에 다음날 뛰어드는 건 가장 위험한 행동이에요.
정리하기 전에 이번 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하나만 짚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흥구석유를 상한가에 산 사람이 있어요. 29,700원에 샀습니다. 화요일에 또 상한가가 갔으니까 역시 잘 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수요일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니 오늘 금요일에 15%가 빠졌어요. 월요일 상한가에 산 사람은 지금 본전이거나 마이너스예요. 화요일 상한가에 추격 매수한 사람은 이미 20% 넘게 손실이에요. 반대 사례도 있어요. 같은 월요일에 삼성전자를 21만 8천 원에 산 사람이 있어요. 화요일에 17만 2천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망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수요일에 19만 원대로 돌아왔어요. 공포에 팔지 않고 버틴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가 뭐냐? 뉴스를 따라갔느냐, 구조를 따라갔느냐의 차이예요. 흥구석유는 직원 27명, PER 1900배, 구조적으로 오를 이유가 없는 종목이에요. 테마에 실려서 올라간 거예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실적이 살아있어요. 구조가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바닥을 찍고 돌아온 거예요. 이번 주 시장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건 이거예요. 테마를 따라가면 테마가 끝날 때 같이 끝나고 구조를 따라가면 구조가 살아있는 한 돌아온다. 자, 이제 이번 주말에 할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관심 종목을 2개 리스트로 나누세요. 리스트 A는 전쟁 지속 시 2차 수혜 종목, 비료주인 남해화학, KG케미칼, 조비, 사료식량주인 한일사료, 팜스토리, 미래생명자원. 리스트 B는 전쟁 종결 시 역발상, 항공주 대한항공, 진에어, 여행주 하나투어, 소비재. 월요일 장 열리면 리스트 A 종목들의 시초가와 거래량 움직임을 먼저 확인하세요. 거래량이 평소에 3배 이상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면 시장이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 나침반 지표를 세팅하세요. 천연가스 가격과 환율 이 두 개만 매일 체크하시면 됩니다. 천연가스가 계속 오르면 리스트 A가 움직이고 천연가스가 꺾이면서 환율이 1,430원대 아래로 안정되면 리스트 B의 차례가 옵니다. 이 두 지표가 여러분의 매수 타이밍을 알려줄 거예요. 네이버에서 천연가스 선물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셋째, 추격 매수 금지. 이번 주에 한국 석유 추격해서 물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상한가에 30% 오른 종목이 오늘 17% 빠졌습니다. 이미 급등한 종목에 뛰어드는 건 가장 위험한 행동이에요. 조정이 왔을 때 분할로 접근하는 게 원칙입니다. 한일사료도 이틀 급등한 뒤 조정이 올 수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 더요.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시면 저희 채널에 올린 이란 전쟁 관련 영상들을 쭉 한번 보세요.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호르무즈가 왜 막혔는지, 비축유 208일분이 왜 의미가 없는지, 기름값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맥락을 전부 알면 월요일 뉴스가 다르게 읽혀요. 같은 뉴스를 봐도 이건 2차 파도 시그널이네 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기 때 돈을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뉴스를 보고 따라간 게 아니라 구조를 먼저 보고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번 주 뉴스에서 방산주, 정유주 급등이 나왔을 때 달려간 사람은 오늘 물려 있어요. 다음 주 뉴스에 뭐가 나올지를 미리 보는 사람이 번 거예요. 오늘 이 영상으로 2차 파도의 구조를 알게 됐잖아요. 이걸 안 것과 모른 것은 월요일 장이 열리면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투자 권유가 아닌 구조 분석이에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반드시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월요일에 어떤 종목을 보실 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리스트 A인지 리스트 B인지 여러분의 전략이 뭔지 같이 나눠봐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기름값의 진짜 구조를 풀겠습니다. 뉴스에서는 국제 유가 몇 달러라고만 말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유기 가격은 그거랑 완전히 다른 구조로 만들어져요. 주유소 사장님한테 전해들은 몹스 시세, 상차도 가격, 월말가 전략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기름 넣는 타이밍이 달라지는 영상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